아, 미안. 힘내. 힘내. 얼마 안 남았어. 아우, 40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파이팅! 자, 힘냅시다. 진짜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왕창 끝내놓는 게 정말 좋아요. 자, 일단 유형 8번으로 좀 가봅시다. 자, 212번. 자, 급수의 활용, 좌표평면. 솔직히 말하면은 유형 8번부터는 그냥 개념적인 건 없고요. 실제 활용 문제들,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활용 적용하는 거라서 기초 지식이 조금 많이 필요하죠. 뭐 도형에 관련된 건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자, 일단 2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2y 플러스 5y구나. 5y 플러스 5는 빵. 이런 직선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좌표를 x좌표부터 작은 것부터 쓴대요. 자,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x좌표 y좌표 일일이 보긴 좀 힘드니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y는 5분의 1 x 플러스 1이 될 거야. 괜찮죠? 아, 괜찮아요? 그죠? 5y 넘긴 다음에 5로 나눈 거예요. 5y 넘긴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차피 xy가 자연수인 경우만 보면 되니까 1사분면만 크게 그려놓고요. 5분의 1 x 플러스 1이라서 일단은 0,1인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5분의 1짜리 직선을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 x좌표와 y좌표가 전부 자연수인 점들을 쓰는 건데 문제는 x좌표가 작은 것부터 들어갑니다. 에이, 몰라. 난 그러면 x가 1부터 집어넣어 볼래. 그러면은 잠깐. 이거 켜졌나? 잠깐. 미안해.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소리가 나나? 나왔다. 자, 그래서 1부터 집어넣을게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5분의 0. 자연수가 아닌데? 그쵸? x는 자연수지만 y가 자연수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x는 5배수로 나와야지만 그나마 y가 자연수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 없고 첫 번째로 볼게. 그러면 5,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a1이 5, b1이 2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이걸 작은 것부터 a1, b1, a2, b2 이렇게 가니까. 자, 그 다음에는 x가 10일 때가 그나마 자연수로 또 나오겠죠. 그럼 10집으로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될 거야. a2, b2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찍고 간다면 어때요? 그냥 A는 그냥 등차수열이에요. 5배수 등차수열. 괜찮죠? Bn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 n 플러스 1이죠? 괜찮네. 그렇죠? An과 Bn을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와, 또 당연히 뭐 나올까요? 딱 봐도 그냥 부분분수예요. 괜찮죠? 진짜 부분분수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시그마 친한 것들 중에서 급수랑 제일 많이 맞아 떨어지는 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거 무리식 나올까요? 이 발산하는 거 많아서 잘 안 나와요. 진짜로. 발산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발산하는 게 많아서 잘 안 나옵니다. 로그는 그나마 좀 나오는데 로그 같은 경우도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습만 좀 하면 되는 거고 거의 부분분수 문제입니다. 진짜로 거의 부분분수 문제예요. 진짜로. 뭐만 하면 맨날 부분분수지. 얘 같은 경우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n의 n 플러스 분의 1. 진짜 이제는 이게 지겨워야 돼요. 5분의 1 앞으로 빠져나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 하면은 이게 그냥 눈에 훤히 보여야 돼요. 이게 1. 왜냐면 이거 1 차이 나니까 앞뒤로 지워지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1은 지워지겠죠? 그럼 1분의 1 하나 남고 맨 뒤에 하나 남을 텐데 맨 뒤에 하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얘는. 괜찮죠? 외우면 안 되는데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5분의 1이에요. 그쵸? 답이 5분의 1.
눈에 좀 훤히 보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자, 그래서 214번 한 번만 해볼게요. 사실은 215번이 정말 좋은 문제라서 이걸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울까봐 그냥 214번으로 갈게요. 참고로 215번은 굉장히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기 시작하면 어차피 우리 기출문제집으로 갈 건데 기출문제집에서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자, 1분만 있다가 SN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힌트. 그래프 문제는 뭐만 잘하면 돼요? 수원, 수투, 뭐 미적분, 뭐 수상수와 다 가릴 거 없어요. 좌표평면 문제 나오면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점좌표 구하는 거, 교점좌표 구하는 거,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점좌표 다 구해놓으면 다 끝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뭘 구하는지부터 봐요. 사각형 넓이 차예요. 그럼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그냥 4점 좌표 다 구하면 돼요. 어차피 오늘 원점이고 PN 좌표는 n,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PN, QN은 어차피 수선의 말이잖아요. 그럼 좌표 다 나왔죠. 아니 솔직히 뭐예요? 이거 딱 보면은 딴 거 구할 필요 있어요? 그냥 얘 X좌표, Y좌표만 곱하면 그냥 사각형 넓이에요. 괜찮나요? 그건 QN도 마찬가지고요. QN이 된다. PN 플러스 1.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2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건너뛰고 숙제로 할까 했는데 안 되겠어. 이거는 많이 볼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라서. 그러니까 뭐랄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쪽 급수 파트에서 원 두 개를 이용한 현 길이 구하는 공통형 길이 구하는 유일한 문제라서 중요도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용도로 좋습니다. 연습 용도로.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본론만 보면은. 네. 그래. 또 앞뒤로 지어지잖아요.
넓이의 차이기 때문에 뺄셈이 아니고 절대값이에요. 근데 저기 절대값 안 써놨네. 찾아나. 무조건 양수야. 3과 4의 차이는 얼마예요? 1이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로 생각. 플러스지. 왜냐면 얘가 더 크잖아요. 얘보다. 플러스지. 그럼 어차피 앞뒤로 하나씩 지워질 텐데 맨 앞 맨 뒤 남을 거잖아요. 앞뒤로 지워지면. 이렇게. 그치. 그럼 지구는 어차피 얼마로 가지? 영. 그럼 얘밖에 안 남잖아. 이거 아까 없어요. 플러스라 그랬잖아. 아까. 가겠다. 그치.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거 절대값을 내가 빼먹으면 돼. 그쵸.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n. 그럼 몫을 빼내는 게 좋아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지워지게 되겠네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이거 그래서 그냥 앞뒤로 지워지면은 그냥 얘 1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답이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10원 집어넣으면은 통분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구했어? 아니구나. 자, 도형에 관련해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좀 있으면 어차피 도형과 급수도 나오니까 연습 한 번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도형 문제가 나왔다. 그렇죠? 기하로 푸는 것과 이제 좌표로 푸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기하 연습해야 됩니다. 기하적인 거를 연습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등기하 얘기하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 자, 그러면 기하에 관련된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 직선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는 원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직선과 원만 잘 보면 돼요. 진짜로. 직선은 나왔다. 그러면 직각보조선만 잘 쓰면 됩니다. 직각보조선. 평행보조선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평행보조선 쓰는 거는 아마 수능 볼 때까지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잘 안 씁니다. 왜 직각보조선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경우도 어때요? 이 거리 구하는 것도 당연히 축과 평행한 보조선들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괜찮죠? 직각보조선을 쓰는 가장 큰 이유예요.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피타고라스도 만들 수 있고요. 끼인각을 이용해서 삼각비, 삼각함수로도 활용 적용할 수 있어요. 괜찮죠? 직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평행보조선은 언제 쓰냐? 평행보조선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동의각 아니면 억각 구해낼 때 써요. 그럼 동의각, 억각은 왜 쓰지? 세 번째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닮음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닮음 못 보면 진짜 기하학은 끝장납니다. 진짜로. 왜냐면 닮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SS 닮음, SAS 닮음, 아니 AA 닮음이에요. 각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의각, 억각을 이용해서 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찾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평행보조선은 중학교 때문에는 잘 안 써요. 왜? 고등과정에서는 삼각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닮음 찾아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직각보조선이 닮음 찾는데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의 잘 안 씁니다. 어차피 직각삼각형도 만들 겸.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같은 거 쓰면서 막 삼각형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결국에는 얘만 좀 잘 쓰면 돼요. 직각보조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원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굳이 하려고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에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딴 것보다 이것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한번 볼게요. 기본형은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렇죠? 뭐 이건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일반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일반형이 저희가 뭐예요? 기본형을 평행이동, 내칭이동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는 형태를 일반적인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표준형은 그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보여지는 형태를 얘기해요. 자, 당장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이야. 왜?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꼭지점이에요. 괜찮죠? 꼭지점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표준형이 뭐였어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완전 제곱식. 그쵸? 왜?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보여요. 괜찮죠?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원이 문제가 나왔다. 근데 중심 반지름을 내가 안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나요? 무조건 중심 반지름 최우선이에요. 근데 중심과 반지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원이 등장을 하는데도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사인 법칙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아닌 경우도 조금 있긴 한데 사인 법칙 들어갈 때는 중심 반지름을 안 써요. 왜? 사인 법칙 자체가 이미 중심 반지름을 이용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건 이미 중심 반지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원 등장할 땐 중심 반지름. 그 다음에는 당연히 원과 관련된 성질로 들어가야 돼요. 원과 관련된 성질. 성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성질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죠. 자, 당연히 원이 있을 때 원주각들 다 똑같아요. 왜 다 똑같아요? 항상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은근히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삼각함수 도형극한 이런 거 들어갈 때 원 등장하잖아요. 아마 우주를 경험할 거예요. 진짜로. 와, 이게 왜 안 보이지? 원주각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진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형과 급수에서도 조금 그래요. 자, 여기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가 또 있기는 한데 그건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안 만나는 거. 근데 안 만나는 거는 진짜로 할 게 뭐밖에 없냐면은 최단거리와 최대거리 밖에 없어요. 전부 뭘로 들어가냐? 중심에서부터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반지름 더한 거. 이거는 수학상에서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좌표평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씁니다. 왜? 애초에 그 기하학 자체에서 원이 직선과 안 만나는 케이스는 특정되지가 않아서 애초에 문제가 성립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 당연히 접할 때예요. 그죠?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잖아요. 접선과 반드시 직각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당연합니다. 특히나 어떻게도 볼 수 있냐? 원과 원이 접하는 경우. 이럴 때 안 떠올라요, 잘. 둘이 접하고 있죠? 네, 접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얘는 접하니까 공통접선이 있어요. 그 공통접선에 수직인 선을 그어놓으면은 그 위에 중심 다 지나갑니다. 괜찮나요? 이런 것들이 정말 기본적인 형태들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전체 반지름에서 얘 반지름만 빼면은 중심 사이 거리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당연한데 어느 순간 안 당해집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구나.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좀 더 내려와서. 어차피 이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나올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기하학에서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럼 이때는 뭐가 문제가 돼요? 두 점에서 만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활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활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부분을 우리는 호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은 활에 걸려있는 줄같이 생겼다 그래서 줄현자로 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무슨 문제가 나오냐? 현의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현의 길이에요.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 모든 케이스들은 전부 다 어떠냐면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봐요. 참고적으로 이건 수상 때 나오는 얘기기는 한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그걸 뭐 뒤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긴 거고요. 얘는 둘이 똑같은 거고요. 얘는 반대인 경우예요. 괜찮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뭐 직각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반지름 뒤에요. 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뒤에요. 그리고 교점. 양쪽은 어차피 무조건 좌우 대칭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 하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직각. 당연합니다. 이때 얘 길이가 반지름 길이에요. 그래서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얘는 직각삼각형 DR 2분의 L. 그래서 반현의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금 215번이 딱 얘를 얘기하고 있어요. 딱 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얘기할 게 원래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또 있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요 정도만 봅시다. 지금 이 문제에 관련된 거. 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원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중심이 똑같다고 쳐볼게요. 중심이 똑같은 게 아니라 반지름이 똑같다고 쳐볼게요. 반지름이 똑같다고 친다면은 중심에서부터 연결시키죠. 자,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둘이 만나는 교점 연결시켰을 때 공통현이 존재하고요. 공통현이 존재하고 당연히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얘에서부터 공통현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얘도 반지름이고요. 얘도 반지름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오른쪽 떼고 왼쪽만 보더라도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 지나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 떼고 오른쪽 가면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반드시 중심 지나가요. 둘 다 RHS 합동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거리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괜찮을까? 그쵸?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때 닮음을 이용하는 내용도 있어요. 닮음을 이용하는 내용도 원에서 닮음 쓰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살짝 과부하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미안해. 요거 하나만 좀 풀게끔 요 정도만 설명을 했어요. 닮음은 나중에 합시다. 요 위에 거는 요 정도면 충분해요. 진짜로. 자,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만 더. 자, 중심좌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둘이 반지름 똑같이 1이에요. 중심은 하나는 0,0, 하나는 n분의 2,0. 자, 공통현은 그 중심의 정중앙에서 나올 겁니다. 이게 될까?
파이팅. 지금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지금 가로 길이가 얼마일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N n분의 1이야. 그렇지, 여기 n분의 1.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1이지. 그러면 요 현의 길이 절반.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지. 피타고라스. 1에서 n분의 1의 제곱을 빼면은 루트 줬을 때 현의 길이 절반. 그렇지. 만약에 현의 길이를 우리 현의 길이 ln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2분의 ln이야. 얘가 2분의 ln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가지고 19의 계수 들어가면 끝났지. nln 제곱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디가 안 되지? 왜? 몇 시에 일어났는데? 7시? 잠깐만. 어제 몇 시에 잤는데? 2시 5시간이면 죽을 정도는 아닌데? 안 돼.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잔다고 해도 버텨야 돼. 저 어제 4시간 자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제 그래서 영화관에 펜스 가가지고 오늘 5시간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4시간 자야 되나 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잠은 못 버틸 것 같으면 절대 줄이지 마. 그리고 줄였으면 무조건 버텨야 돼. 목숨 걸고 버텨야 돼. 눈에 힘이 빠지는 순간 못 버팁니다. 눈에 힘 풀어야 돼. 이걸 불타야 돼. 진짜.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원의 중심, 원점, 이 원만 생각해 볼게. 어차피 현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5에서부터 현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얼마일까? 이거 아니 원의 중심. 오늘 조심부터 어디였거든. 그치? 아니, 원 두 개 생각할 필요 없지. 어차피 공통연이니까. 이거부터 여기까지. 그치.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니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그치? 그럼 거기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간부터.
아닌데. 아니 잠깐만 자꾸 딴 걸 보고 있어. 잠깐. 이거 직선상에 잠깐. 지금 여기 중심이잖아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의 절반이 거리겠지. 오케이. 아 미안 뭐 이상한 묻었다. 응. 그래서 요게 n분의 1이죠. 반지름 얼마지? 그치. 그럼 현의 길이 절반이 나오죠. 피타고라스로. 아니 근데 그림이 샤나도 다르지. 작아서 좀 그런데 반지름 이거 아니지. 이 원의 점까지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공통현의 길 이거라고 할 때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어차피 위아래 대칭이니까 반만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n분의 1이고 1이잖아. 당연히 ln의 절반 길이가 나오겠죠. 뭐 플러스가 아니지. 1제곱에서 n분의 1제곱 빼는 거지. 그 루트가 네? 1이 밑변이잖아. 1이. 이게 빗변. 그래 걔가 1이잖아요. 오케이. 자 미안. 시간 관계상 조금 들어갈게요. 난 이쁘게 그린다고 그랬는데 그림이 되게 이상한데. 미안. 전혀 뭔 같지가 않은데. 자 일단 요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렸지만 오른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다시 하나 더. 왜 또 그리냐면은 원이 두 개 나오니까 지금 헷갈려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공통형 구하려고 하는데 왼쪽 원 오른쪽 원 둘 다 필요해요? 아니,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로 가는 거니까. 좌우 어차피 대칭이라서 무조건 합동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이 직선을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직선도 직선이지만 교점이에요. 항상 도형의 방정식들이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건 교점이에요. 좌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점 좌표 구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그럼 이 교점과 이 교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교점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아니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원이 어려운 거예요. 원은 교점 좌표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질 가지고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고난이도로 가요. 도형 문제 나왔을 때 원 나오면 일단 굉장히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왜? 원이 안 나오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좌표 평면에다 놓고 그냥 다 구하면 다 구해져요. 진짜로. 아무리 어려워도 원 안 나오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원 나오면은 성질 안 쓰고 못 풀어요. 왜? 자꾸 무리수 껴요. 막 제곱근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미지수 들어갔다. 이제 우주가 하는 거죠. 그죠? 힘듭니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거 두 개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못 구하니까 대체 방안을 쓰는 거고, 그러면 대체 방안을 쓴다. 그럼 당연히 중심 반지름 이용해야겠죠. 뭐? 두 개 중심? 아니, 둘 다 이용해도 되는데, 몰라. 나는 일단 왼쪽 원부터 생각할래. 그럼 이 원에서부터 중심까지, 일단 연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괜찮나요? 얘 연결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 점을 중심과 반지름 이용해야죠. 그럼 당연히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1순위야. 이게 1순위. 교점 좌표 잡고 오른쪽 원 이제 필요 없고 이 원을 왼쪽 원만 가지고 온다면 중심 그죠? 반지름 이용하게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공통현은 어떻다고요? 중심의 정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지금 n분의 1 지점이 있을 거야. 왜냐면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선을 그어볼 거야. 몰라. 여기가 지금 n분의 1인 상태. 그렇죠? 여기는 지금 1인 상태. 여기도 지금 1인 상태. 다시 한번 이 점은 어디에 연결시킨다고요? 중심에다가 당연히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길이에요. 근데 위아래 합동이잖아요. 얘 2분의 ln입니다. 그죠? 2분의 ln. 그쵸? 현 길이 절반. 왜 절반만 잘라서 가요? 그래야 피타고라스 쓰니까. 그죠? 알아서 직각보조선 나와 있잖아요. X축으로. 안 그어도 나와 있는 거야. 이거 없었어도 해야 돼요. 이거 없었어도 현 길이 구하려면은 반드시 직각보조선 그려야 돼요. 괜찮죠? 이건 당연히 연결하는 거고 직각보조선 원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알아서 축에서 이미 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고요. 괜찮죠? 아니 쉬운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얘는 직각보조선 있고 당연히 반지름 있고, 그쵸? 아, 얘는 n분의 1 나와 있고 끝났죠. 그럼 2분의 l은 제곱하고 n분의 1 제곱하고 더하면 그냥 1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야. 이게 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이 배경 지식이 있다만큼 한 거예요. 왜? 앞으로도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수원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있죠? 이거 솔직히 기억이 얼마나 나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도형과 급수하고 삼각함수 도형극한 할 때 싹 다 리모델링 어차피 다시 다 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그러려면은 겸사겸사 중간에 계속 한 번씩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원래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설명하고 있는 거고. 겸사겸사.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배경 지식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이 n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얘는 현길이 절반 2분의 ln의 제곱 b1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딱 뭐예요? ln이죠, ln. 근데 이거 제곱할 필요 있어요? 아니,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n ln의 제곱분의 1이에요. 괜찮나요? 제곱 안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n ln이라고? 양변에다 그냥 n제곱 곱하면 되죠. 그쵸? 여기서. 그럼 여기다 n제곱 곱하면 1. 얘는 n제곱 들어가면 그냥 분자로 n 들어가면 되겠네요. 2분의 ln 제곱. 2분의 nln l의 제곱. 근데 나는 그래, 그냥 이렇게 쓰자. nln의 제곱 은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1 넘기고 이거 제곱 전개해서 4분의 nln의 제곱을 하고 써볼게요. 그럼 얘는 n제곱 빼기 1이죠? 그러니까 nln의 제곱은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4. 또 나올 게 맨날 뭐밖에 없다고요? 부분분수밖에 없어요. 괜찮네? 진짜로 무리식 안 나와요. 진짜 90% 이상이 다 부분분수예요. 무리식 문제는 진짜로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 자, 요거는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게 많이 봐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2분의 4. 그러니까 2 앞으로 빼내고 n-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와,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왜? 잠깐만. 1이 아니잖아. 2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2부터네? 그쵸? 미안해. 문제를 잘못 썼네. 자, 2부터 2부터 집어넣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2 차이 나요. 개수는 1인데 앞뒤로 안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2칸 건너뛰어서 지워져요. 그럼 얘는 2칸 건너뛰어서 지워진다면은 2 곱하기 1분의 1. 백인데 왜 또 플러스로 썼지? 미안해. 또 틀렸어? 4분의 1이라고 4를 곱해야 진짜 왜 이러니? 미안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짧어. 그럼 얘는 4네. 우악! 4분의 1이네. 그럼 얘는 8분의 1이네요. 8분의 1. 자, 그래서 얘는 8분의 1 곱하기 2부터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또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지워지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지워지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러면 4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얘가 지금 2칸 건너뛰어야지만 이제 최초로 지워지는 게 나오는구나. 그쵸? 3분의 1이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뒤에 2개를 써야 돼요. 뒤에 2개. 그래서 첫 번째는 n 집어넣은 거 말고 n-1 집어넣은 거 해볼게요. n-2분의 1 빼기 n분의 1 플러스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여기 극한 하나 넣어주면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지워지고요. 얘가 또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져요. 괜찮죠? 그러면 5분의 1도 2칸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1, 2분의 1,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남게 되는데 얘네가 어차피 다 빵으로 가요.
그렇죠? 어차피 극한 때문에. 그래서 얘는 8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16분의 3. 미안해, 답이 10분의. 그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 이게 빨리 나간다고 빨리 나갔는데 되게 많이 못 나갔네. 사실 말이 좀 많았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보느라고 지금 좀 그랬어요. 등비급수의 합 하나만 봅시다. 미안해, 합 하나. 요거만 하나 좀 설명해 볼게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등비급수라서. 미안해, 본론만 얘기할게요. 등비급수, 수렴하는 경우.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면은 S는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죠. 참고적으로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만 이렇게 쓰고요.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못 써요. 왜냐면 얘는 A만 n개 있는 거니까. 괜찮죠? 이거는 수학 1에서 그냥 하던 거 그대로. 미안해. 보통은 내가 증명 한번 보여주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갈게요. 일단은 왜 NA냐면은 공비가 1이면 초항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n개 더하는 거라서 그냥 NA예요. 괜찮죠?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위에 꼴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케이스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배제하고요. 요거는 어차피 수렴 안 하잖아요. 이건 등차 수열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빼고 일단 요것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거는 등비수열의 극한, 합의 극한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R이 1이 아닌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초항이 0인 경우. 두 번째,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공비가 1이면 어떻게 하지? 1은 아예 성립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발산이에요. 괜찮나요? 공비가 1이면 발산입니다. 뭐 물론 초항이 0이면 0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초항이 0이면은 급수는 얼마예요?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초항이 0이면 다 빵빵빵빵이니까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크기가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자, 요것만 문제가 되죠. n이 무한대로 가요. 2분의 1의 무한대제곱 같은 거예요. 당연히 얘가 빵으로 가요. 괜찮네? 이게 빵으로 가기 때문에 1-R분의 초항으로 수렴해요. 자, 앞으로 수능 끝날 때까지 정말 인이 바뀔 거예요. 등비급수는 1-R분의 초항. 도형과 급수할 때 아마 지긋지긋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도형과 급수 문제들은 식이 없어요. 그냥 얘밖에 없어요.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어려워요. 닮음 찾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와, 이게 공비가 얼마지? 엄청 어려워집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전부 다예요. 1-R분의 1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216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n 플러스 1제곱 분의 2의 2n-1제곱 빼기 3의 n제곱. 얘는 등비급수가 아닌데? 그쵸? 이 통째로가 등비수열일 리는 없잖아요. 낚이면 안 돼요. 이거는 수학 1에서도 수열의 합 시그마에서 이렇게 n은 1부터 10까지 더해라 이런 문제 나와요. 어떻게 들어가죠? 하트 찍기. 그쵸? 찢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찢으면은 12 곱하기 12의 n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냥 n제곱만 남기려고. 그럼 얘는 2분의 1 앞으로 놓고 4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또 12 곱하기 12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잡아놓으면은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의 2분의 1 곱하면 24분의 1 곱하기 얘 3분의 1의 n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지금 3분의 1인 상태입니다. 자, 얘는 빼기 1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자,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얘도 이 자체로 등비급수 수렴하고요. 얘도 이 자체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1-R분의 초항.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괜찮죠? 빼기 1-R분의 초항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답니다.
1-r분의 a. 정말 지겹게 나올 거예요.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2분의 72분의 1.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72를 곱한다. 얘는 4분의 3분의 48분의 1.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48을 곱한다. 그럼 얘는 약분되니까 24. 얘는 약분되니까 1. 그래서 48분의 1 빼기 약분되니까 3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하지? 왜 이래? 답이? 음수야? 음수네. 자, 얘는 미안해. 이거 12분의 1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전개했네. 4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래야 좀 통분하기가 수월해서. 자, 그러면은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서 미안해. 마이너스 144분의 1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이 자체가 통으로 등비수열은 아니다. 그래서 찢어서 보면은 각각이 등비수열로 나오더라. 그쵸? 그리고 각각이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 보니까 1-r분의 a로 정리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짜잘한 계산은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문제 정도를 풀고 가면 좋기는 하겠는데 미안해. 일단은 숙제로 그냥 유형 9번까지만 일단 좀 숙제로 가볼게요. 살짝 어려운 거가 있기는 한데 뭐 코사인 튀어나오는 거 근데 저거는 내가 테스트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서 일단 틀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와, 짱 중에 뽑아야 되는데.